이거는 우울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퍼퍼민트 티님께서 사연을 주신 건데요. 이분은 나이가 28살이고 과거의 소득은 2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7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3년 정도 공무원을 하였습니다. 막상 공무원이 되고 보니 어떻게든 남에게 일을 미루며 자신에게 쌓인 일은 대충 치워버리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제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고 느껴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선택하지 못하고 회피하다가 출근길에 전봇대에 돌진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우울증으로 6개월 휴직했습니다. 와, 이분께서 출근할 때 더 전봇대에 돌진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와, 이럴 때 있습니다, 진짜. 결국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지난 21년 8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점차 나아지던 중 재활의빵을 접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빠져들어 자격증 취득하고 케이크와 제과와 관련된 개인 클래스도 30여 회 가까이 수강하여 남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이제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또 덜컥 겁이 납니다. 이제까지 내가 버는 4천만 원을 모두 창업이라는 불안정성에 던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공무원으로 시험 준비를 다시 해서 공무원이 돼야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 결정을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잠만 자고 평생 안 하던 게임에 중독이 되어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그렇게 한심하게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 건가 의문도 들어 무서웠습니다.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구 없는 터널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이 퍼퍼민트 티님 뿐만 아니라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1번. 네, 1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가 뭔가 할 때 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 항상 하시는 분 2번 부탁드립니다. 네, 1번. 대부분의 분들이 1번입니다. 우리 퍼퍼민트 팀님. 네, 1번.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건 퍼퍼민트 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일단 나는 보통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유서 쓰고 일본 가고 정말 비행기 안에서 덜덜덜덜 떨어진 돈도 거의 없이 제가 파리에 왔잖아요. 그랬어도 저는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과학적인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어려운 길만 선택한 사람은 오히려 짧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쉬운 길을 선택했어. 복권을 산다거나 남한테 등에 엎어간다거나 쉬운 길을 막 선택하고 갔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는 확률보다 어려운 길, 내가 진짜 어려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길 돌아간 거야, 자꾸. 저는 사실은 일본에 있을 때 좀 괜찮았었어요. 직업적으로도 좋고 돈도 좀 잘 벌 수 있고. 그런데 제가 프랑스 유학을 다시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분명히 내 마음에는 분명히 지금 일본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하면서, 투잡도 뛰면서, 그때 당시 제가 모델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도 했었는데, 하면 너가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많아. 그런데, 지금 좀 멀리 가더라도 꼭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는 파리 유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돈도 없이 비행기를 딱 찼어요. 공주를도 모르고 프랑스 유학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한 25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어려운 걸 선택했지만 제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구어가면서 살 수 있어요. 똑똑하게 진짜 쉬운 길 오히려 선택한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켈리한테 코칭을 듣기 위해서 이분이 사연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켈리의 생각도 좀 더 전달합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인생은 출발 지점이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켈리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나눠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분께서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중장기 목표부터 문제가 있어요. 데드라인은 있지만 목표가 명확한 숫자가 없어요. 이분이 이래요. 중장기 목표가 뭐냐면 2027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만 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중장기 목표는요. 이루었을 때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지금 선정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넣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잠재의식은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엄청나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준 것만 그대로 입력된 것만 그대로 시행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지대로를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안 갑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시려면 굉장히 분명하게 입력해야 돼요.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여기에 가줘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 가줘를 도착했을 때 도착 지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7년에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만 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숫자로 계산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는 딱 알아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것을 3개를 배워서 거기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나를 배워서 그 새로운 것 하나로 내가 직업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 벌고 있다. 우선은 금전적인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 외에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이룰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금전적인 것부터 먼저 이루시고 나중 점점점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2027년에 내가 새로 런칭한 3개의 회사가 각각 100억 원의 매출 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이루는 사업을 만들겠다. 제가 새로 런칭한 회사가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켈리 쟤는 맨날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코칭이 나가 있고 맨날 유튜브 키기만 하면 나오는데 쟤는 언제 일을 할까? 저희 회사는 잘 무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컨셉을 새로운 회사를 출범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정말 시간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이분이 또 제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불안했대요. 이분이 포션이 조금 됐다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불안하고 또 가슴 두근거리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가슴 떨림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사업을 할 때 누구나 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업을 어디서부터 한다라고 하는지냐면 저는 이제 사업 리서치부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민박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민박집을 계속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이 민박집은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한동안은 또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한테 이제 청소만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거의 제 시간을 2년 동안은 슈퍼 가서 슈퍼에서 정말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진짜 슈퍼에서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내 제품이 인기가 있을 것인지 또 슈퍼에서 공장 스시가 있었어요. 공장 깃밥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나 팔리는지, 얼마나 팔리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2년 동안 슈퍼 직원보다 슈퍼에 더 많이 가면서 내가 이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건 된다. 이건 된다. 그리고 나는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작이 벌써 그때 제가 다른 민박집을 하면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박집을 하면서 제가 슈퍼에 3장짜리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장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너희가 하는 것보다 왜 내가 하면 좋은지. 왜냐면 내 아이디어 뺏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내가 하면 좋은지 하고 이 아이디어가 시장 몇 조 원의 시장인지를 3장짜리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돈은 투자는 너네가 알아. 왜냐면 나는 돈은 없다. 이 실행력은 있고 내가 이런 실행을 해줄 거니까 사업은 너네가 하고 내가 그것을 대행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슈퍼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회사 창업자금,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3만 유로였어요. 3만 유로. 이 3만 유로는 파리시의 벤처기업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무이자로 돈을 꺼주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 갚아도 되는. 개인한테 꺼줘서 그 개인 돈을 여기서 넣고 나중에 이 개인 이 돈에서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이제 상환할 수가 있어요. 5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가 있고요. 회사가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씩 뭐 500유로, 1000유로 뭐 이렇게 나눠서 갚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창업자금도 안 들었어요. 전 불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와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불안한 상태사 하면 확신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될까 말까 확신이 안 되는데 아까 그 4천만 원. 내가 모은 4천만 원을 넣어버리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가 더 큰 거야, 지금. 만약에 이게 와요. 사업을 할까? 이런 마음을 키워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사업 공부를 하는 거지.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점 이게 분명해져. 그럴 때 이거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안 되겠다는 마음,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왔다가 되겠다는 마음이 확 넘어갈 때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막 빠르게 막 시작을 해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뭐를 했냐면 제가 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초밥 체인점을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초밥 관련한 체인점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체인점이 유럽에서 한 군데 있었는데 마침 프랑스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고급스게 잘하는 거예요. 저기에 꼭 취직하고 싶다 그랬는데 저를 안 써주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주방 아줌마라도 안 써주는 거죠. 제가 본사에 가서 나 취직하고 싶다 그랬는데 경험 있냐? 없죠, 당연히. 저는 식당에서 일한 알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써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바가 아니라 취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근데 그 회사에서 파리시에는 그런 게 없고, 파리에서 2시간 동안 거의 차 타고 가야 되는 데서 있다는 거야. 새로 오픈한 데서 내가 주방 보조로 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방 보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새벽에 퇴근해. 집에 와서 아침에 7, 8시에 나가. 집에서. 그리고 나서 1, 2시에 들어오는 거야. 거의 4시간 자면서 그 식당에 출퇴근을 했는데요. 와,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김밥 많은 것도 재미있고, 생선 막 회 뜨는 거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이 그런 종류가 한 7, 80 정도 되면 메뉴를 외워야 돼요. 손님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배달도 하고 테이블에서도 먹고 이거 하는데 메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12시에서 2시 정도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보면 2시 반에서 3시부터 한 5시까지 잘라.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야. 집에 가까우면 가서 자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이 메뉴를 외우는 거야. 막 달달달달달 메뉴를 외워. 그러면 그 재료가 뭔지를 빨리빨리 알아야지 빨리빨리 말지. 주방 보조하다가 빨리 김밥 많은 걸로 가고 싶은 거지. 그거 안 시켜주는 거야. 막 설거지 하다가. 근데 이제 그거 막 외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켜주더라고. 빨리 하니까. 고객이 오면 10분 만에 막 하는데 제가 애들은 막 메뉴판 보고 하는데 나는 메뉴판 안 보고 따다닥딱 만들어. 그러니까 김밥 롤 전문에 내가 막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빨리 만들고 빨리 만드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포 뜨는 것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7년 된 말이야. 선배들이 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포를 뜨고 이렇게 생선회를 만지는데, 저는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생선을 막 뜨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막 생선은 머리만 잘라. 포는 이제 전문가들이 자르고. 왜냐면 이거 살점을 다 뜯겨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막 진짜 열심히 포를 뜨고 제 쉬는 시간도 없이 막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설여지지가 않더라요. 오늘 읽는 것도 아니고 전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슈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었죠, 저는. 지금 12개국에 전 세계 6,000명이 넘는 장인을 제가, 그때 배운 그 실력으로, 그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스시 아카데미. 소밥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거의 2달이면 완전 전문가를, 정말 7년짜리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와요. 이때라는 게 딱 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자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일단 취직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돈 4천만 원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돈을 안 들이고, 물론, 그러니까 4천만 원 다가 아니라, 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 전에 1,000만 원은 2,000만 원만 들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혼자 사업해서 내가 다 먹어버리고 싶으니까 나는 내 사업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켈리처럼. 저는요, 그 전에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고 망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빚을 지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번엔 사업할 때는 내가 혼자서 어찌 해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절대 동업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 남편이, 지금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들어왔게 해서 내가 지분을 나누기는 했었는데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를 뽑고 싶지 않아서 돈이 많이 필요하긴 했죠. 그래서 은행들을 설득해서 무담보로 돈을 꺼서 했었는데 무담보로 돈 꺼주는 그런 미친 은행이 있을까 싶지만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무담보로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요즘엔 이제 요식업으로는 무담보로 돈을 안 꺼줍니다. 요식업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담보로는 안 되지만 퍼파민트 T님께서는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취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올리비아라는 제 프랑스 친구랑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제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코치를 했었어요. 코칭을. 올리비아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사업 네가 절대 먼저 하지 말라. 가서 일단 취직을 해라. 그래서 취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과점을 3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단 직원으로 그러니까 빵 만드는 사람으로 빵은 이 한 곳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빵 만드는데 취직을 했고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래서 빵 만든 걸 제대로 6개월이고 더 2배, 3배 열심히 해서 배운 다음에는 꼭 홀로 가라. 홀로 가서 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을 해봐라. 경험을 쌓아라.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 들이고 내가 수업료를 내면서 내 빵집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서 배우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크루즈를 탔잖아요. 크루즈를 탔는데 90세 엄마랑 크루즈를 탔는데 그 크루즈에 한국 사람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10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 포함해서. 근데 그 크루즈가 7일 동안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 중에 여자분 한 분이 빵집을 하시는데 이분도 나이가 거의 40분 좀 안 됐을 것 같아. 이분이 빵집을 열고 싶다. 빵을 너무 좋아한대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집을 하고 싶었대요. 다 말렸지. 남편도 사업하고 제 주변에서 엄마도 말리고 전부 다 말렸나 봐. 동생들 야 요즘엔 누가 빵집해서 빵집이 돼. 절대 빵집은 안 돼. 절대 하지 마. 포화 상태야. 이랬는데 이분이 3년 전에 빵집을 시작했는데 빵집 엄청 잘 된대요. 무방부제. 그날 만든 빵만 그날 파는 빵집인데 완전히 줄을 서서 만든다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집에 가가지고 사실 취직해서 배워가지고 내 빵을 낼 거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내 빵집을 해도 이런 데서 진짜 2, 3년 배우고 그 사장님한테는 제가 코칭해드렸거든요. 하나가 있으면 이제 자기 모든 돈이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있으면 그 사업가는 다들 불안하거든요. 이 빵집이 망하면 이제 내 사업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더 열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훌륭하게 지금 만약에 지금 7일 동안 없었잖아. 한 10일 이상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빵집이 잘 된다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보고 이 반 직원을 데리고 하나를 더 열어라. 진짜 막 줄을 서가지고 난리래요. 더 열어달라고. 다른 동네에서도. 더 열어서 이제 반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뽑고 반 직원을 가서 두 번째를 열고 첫 번째를 팔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안 해도 되죠. 다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프랜차이즈에서 머리 아프지 않게 이 빵집을
두 개를 열고 이거를 팔아라.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해놓고 하나만 재미있게 죽을 때까지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생각이래. 그래서 이분이 약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두 번째 충분히 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은 꼭 좋은 골목 좋은 데 안 가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빵 좋아하는 사람 중에 방부제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골라옵니다. 좋은 밀가루에 좋은 물에 좋은 걸 쓴 거. 그런 버터 같은 것도 약간 좋은 것만 쓰는, 오가닉 제품만 쓴다고 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이런 곳은 꼭 좋은 거리에 안 있어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진 데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가서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배우다 보면 재밌어, 이게. 그러면 이런 거 해서 사장님 설득하는 거지. 사장님, 저도 하나 오픈할게요. 제가 오픈할게요. 저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투자해주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투자해서 반반 투자하자. 얼마나 또 도와주겠어요. 마케팅도 도와주고 이런 것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해주겠어요. 그래서 막 자본, 왜냐면 4천만 원을 빵집 먹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또 이제 은행빚이나 또 돈을 빌려야 돼요. 이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예요. 인생은 진짜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내 것을 전부 다 들여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다. 이분이 아까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2027년까지 5년 내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디저트 카페 7개 체인점을 낼 것입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100번 쓰기 꼭 하셔야 돼요. 2027년까지 디저트 카페 7개 체인점을 오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롤모델을 항상 정하라고 했었잖아요. 사업도 롤모델을 정하면 너무 좋습니다. 내 이 디저트 카페 롤모델은 뭐냐, 누구냐.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내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일단 롤모델을 정하면 좋습니다. 빵집, 대가점 한 개 있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아니라 지금 보시니까 체인점이야. 그러면 체인점은 정말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업을 내가 꼭 해야 된다면 이거는 장사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나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업입니다. 이분 지금 사업이 목표예요. 7개가 나 없이 운영이 돼야지 7개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2개까지는 내가 오픈할 수가 있어요. 2개, 3개까지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7개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가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이건 체인점이야. 그럼 비슷한 체인점 롤모델을 찾아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방법을 자세히 알고 따라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전문가거든요. 저는 레스토랑 전문가가 아니라 시스템 전문가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 레스토랑 하나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잘하는 것을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오픈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스킬이에요. 다른 스킬. 그리고 7개를 열려면 모든 게 서류화가 돼야 됩니다. 이 서류만 보고도 내가 똑같은 빵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빵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이유가 빵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서비스도 똑같고 주문 받는 것도 똑같기 때문이야. 빵이 어디 가나 똑같아. 내가 기대 이상을 주지도 않고 기대 이하를 주지도 않아. 내가 기대한 만큼을 준다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맥도날드는 빵을 많이 주고 어떤 맥도날드는 빵을 조금 주잖아. 이건 망하게 체인점들이 망할 때 이런 때 가장 쉽게 망해요. 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